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죠. 바로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이들을 뜻합니다.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발견해서 전략을 세워주시는 이분들 프로 두 분 모셨습니다. 김경준 부장, 김진규 선임 매니저 오늘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각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골라주시고 또 유망주로 살펴주시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준 부장님, 오늘 첫 번째 종목 이야기는 효성 TNC로 풀어주시네요. 효성 TNC가 어제 좀 좋았죠. 효성 TNC뿐 아니라 전반적인 화학 섹터가 어제 좋았습니다. 금호석유의 놀라운 올해 성과도 그렇고요. 효성 TNC 화학 섹터 상승과 더불어서 좀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한 시점이네요. 네. 3월부터 이제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을 했지만 주도 섹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주가적으로는 아쉬웠는데 전일 오랜만에 유의미한 상승 거래량과 함께 상승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스판덱스 시장 점유율 30%로 이제 글로벌 1위입니다. 중국 원단 업체들이 이제 최근 가동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재고가 역사적 최저치일 정도로 전방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중국 스판덱스 업체들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시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었습니다. 전방 업체들의 재고 증가세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재고 소진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요로 흡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최근 이제 베트남과 인도에서 스판덱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2분기 스판덱스 수출 단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 지역에서의 수요와 가격 모두 강세입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 중국, 베트남, 튀르키예, 인도, 브라질 글로벌 각지의 이제 스판덱스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 해상 운임 상승에도 중국 경쟁사들 대비해 가지고 이제 해상 운임 부담이 크지 않아 상대적인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기 예상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한 4, 5% 정도 증가가 되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대비 무려 31% 증가한 845억이 예상됩니다.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이제 스판덱스 판매량 자체도 10% 정도 증가를 했고 섬유 부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모두 확대 중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22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3분기 역시 영업이익이 2분기 물론 이제 전년 대비 2분기 포함해가지고도 상승이지만 전년 대비 무려 75%나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전방 브랜드 업체들의 재고 감소세가 지속 중이고 원단 업체들의 과거와 다르게 보수적인 재고 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5월 스판덱스 수요 역시 전년 대비 19% 정도 회복을 했는데 연초부터 개선세를 지속 중입니다. 향후 판가 인상으로 추가 실적 성장 역시 기대됩니다. 글로벌 탑티어로서의 경쟁력과 인도 쪽의 마켓쉐어 60%로 중장기 성장성에 거기에 PBR 1배로 밴드 하단에 위치한 주가까지 화학 섹터라 늘 불편했지만 이번엔 매수 의견 드립니다. 불편했던 화학 섹터, 기대할 요소들 같이 언급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효성 TNC, 인도 쪽의 메리트도 점수를 줬을 때 신규 매수 가능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김진규 매니저님께서는 무슨 종목을 골라주셨을까 봤더니 오늘 급등하고 있네요. 큐리언트. 이 종목 사실 다른 섹터 내 종목들 대비해서는 관심받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관심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대응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비만약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가져왔었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감염병 연구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연결이 아직은 이어지지 않고 흐름 섹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지금 가격에서는 메리트 있는 가격 진입대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동부바이오제약이 100억 원을 투자해서 큐리언트 최대 주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동부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리가켄바이오를 한번 그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 경영권을 가져왔죠. 그만큼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 아드릭세니딥,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임상 실험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하는 혈액암 중에서 31%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분야가 발전할수록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드릭세니립 이상 추천 용량이 확정된 이후에 본격적인 적응성 확장을 위한 공동 임상 개발을 연이어서 미국 최고의 의료기관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지금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희귀 혈압암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표적 항암제인 그 Q901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이 계속해서 생성되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주가에 있어서 큐리언트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딱 1,000억 원에 좀 도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하시면서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큐리언트 관심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고 3개월 대비 최근에 가까운 시세는 꽤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가능 의견 말씀 주신 내용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바로 KC텍인데 사실 6월 11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바이오단에서 조정이 있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데 KC텍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AS 부탁드립니다. 네, KC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큰 상승을 이어왔고 어제 신고가 돌파 이후에 윗골이 달리면서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KC텍은 앞으로도 지금 더 성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상승 모멘텀이나 지금 투자자별로 봤을 때 굉장히 매매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기존의 그 CMP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세정작용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자이고 그리고 기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세정 분야에 있어서 고부가가치인 선진 장비로 평가받는 이제 초인계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SK 하이닉스와 공동 연구 개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R&D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8분 능선을 넘어서 거의 완료 목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이러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도쿄 일렉트론 이라고 하는 텔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조달해 왔는데 상용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KC텍 역시 이러한 고부가 세정 장비군의 신규 매출원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이닉스 또한 국내 장비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안정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KC텍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늘은 한 5%에서 한 6% 정도의 큰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큰 상승 이후에 큰 조정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지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손절로 대응하셔야겠지만 앞으로는 지속해서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전망입니다. 네.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야 이미 5만 원 달성이 된 상황이고 그 이상 갔다가 오늘은 시장과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경준 부장님의 오늘의 유망주 듣겠습니다. DNC 미디어 웹툰 쪽으로 넘어오네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이라는 이제 초대형 이벤트가 끝나고 주가가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는 단순 웹툰 테마로 묶여가지고 한번 쓱싹 하고 잊혀질 종목이 아닙니다. 왜 파워풀하고 어떤 면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적 같은 경우에 2분기 매출이 262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70% 상승, 전 분기 대비해서도 45%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00% 정도,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120% 정도 상승을 전망합니다. OP 마진 역시 22%로 역대 최대 분기 이익이 기대됩니다. 이 중 웹툰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60% 정도 상승을 하는데 1분기에 이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동사의 이제 웹툰을 볼 사람은 다 봤다가 아닌 아직도 볼 사람이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2분기 때는 웹툰의 성장
뿐만이 아니라 게임 쪽으로도 이제 로열티가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이쪽으로 매출 추정치가 한 2,160억 원 정도인데, 로열티 매출은 이제 회사와 저작권자가 4대6 정도로 보수적으로 추정한 추정치입니다. 나운랩 애니메이션 2기가 그리고 올 4분기 때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1기의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현재 제작위원회와 애니메이션 3기 그리고 극장판까지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나운랩을 이제 주요 프랜차이즈 IP로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운랩 게임 역시 이제 애니메이션 2기 출시에 맞춰가지고 신규 콘텐츠라든지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2기에는 저도 가장 좋아했던 이제 인기 있는 제주도 레이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제주도 레이드 관련 업데이트도 기대됩니다. 결론입니다. 동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성장 중이고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폭발적으로 회사에 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외국인 매집까지 매수 의견 드리면서 매수가 24,500원에서 26,000원, 목표 주가 36,800원, 손절가 23,200원 제시드립니다. 나 혼자만의 레벨업 명대사가 전군 일어나라인데 웹툰주 전군 일어날 수 있을지 그 가운데 주인공 DNC 미디어의 역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가격 라인 저희 잘 기억해 볼게요. 자, 오늘 김경준 부장, 김진규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